사진 꿈 몽유도원도 어, 네 개의 섹션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합니다. 당시 이야기, 묵궁 꿈, 그다음에 임진왜란, 사라진 꿈, 일본 시마츠가 숨은 꿈, 근대 일제시대까지, 그리고 현재 지금 찾은 꿈, 몽유도원도. 조선 르네상스의 문화적 청사진이다. 한 폭의 그림이 어떻게 집단 지성, 가문의 유산,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으로 확장되었는가. 야, 그림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색상 아주 마음에. 어, 이 세션에서는 소설에서 음, 성균관, 조선시대의 인재 등용문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생원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에 진출한다. 뭐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신숙주 대부분의 그 집현전 학자들이 그 코스를 밟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 아, 부모 세대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어쨌든 성균관에 공부하고 심지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역시도 장가간 후에 13살 나이에 성균관에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당시 성균관의 의상을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생원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과거 시험을 봐서 반려로 대부분 집현전의 학사로 이제 들어가는데 어, 포럼을 어, 유림회관에서 포럼을 하는 걸로 주제는 몽유도원도와 조선전기 문화사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을 소설 속에서 합니다. 단순한 풍경화인가? 완결된 개인의 천재적 창작물인가? 안견의 몽유도원도. 운명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몽유도원도다. 시대의 철학, 지식의 네트워크, 세대 간 전승을 촉발한 문화적 출발점. 문학, 철학, 정치 등 어떤 뭐 도가 사상도 있고 지향, 이상향 같은 것은 뭐 그런 동아시아의 어떤 정신세계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다. 조선전기 문화는 붓으로만 그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의 꿈과 집단 지성을 통해 국가적 르네상스로 실체화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The Anatomy of a Masterpiece. 걸작에 해보더라. 일단 실제 몽유도 원도는 이게 지금 영인본이고 표구본이라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실제 몽유도 원도는 우측에 몽유도 원도라는 제문이 있고 그 제문을 안평대군이 썼고 그리고 안견에 그린 몽유도 원도가 있고 안견의 몽유도 원도는 이성, 버티파 같은 산수화하고 그 비슷한 유형의 또이 안전만의 또 특이한 어떤 아, 이런 아, 여백을 남긴 뭐 안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안견품 화풍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림 세계를 또 현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다. 21인의 집단 지성,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아, 작품이다. 이유는 찬시 찬문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당시 찬시 찬문 지문 이걸 쓰는 게 문화적 풍토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불교 그 화엄경이나 불교 관련된 그 쉽게 말하면 그 현찬 사업을 할때 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재문,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불경, 이게 이제 같이 쓰여지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됐었고, 그리고 이제 세종실록,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보면, 지도에도조차도 지문을 쓸 정도로 이게 일반화됐던 거다. 그래서 그 찬시 찬문을 쓰는 것 자체가 낯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 요즘처럼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아주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뭐 대중화된 게 아니고 양반들이 누릴 수 있는 사대부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시서화 그것 중에서 시서화를 잘하는 사람을 삼절이라고 했는데 일단 안평대군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거정 정도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거정 역시도 가장 어린 나이에 여기 찬시를 쓴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석덕의 아들인 강희안과 강희맹이 있는데 강희맹 정도면 어쨌든 강희안이나 강희맹 정도면 3절까지는 아니어도 시서화에 능한 문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어찌 보면 안평대군뿐만 아니라 수양대군 역시 시서화에 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뭐 그거는 별개로 하고 어쨌든 시, 서, 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부분 중에 이 강석덕의 이제 조선전기 문화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강씨 집안 그다음에 이제 서거정의 어떤 영향, 역할을 좀 그 외에 신숙주도 있고 예유정난이나 뭐 단종 복위운동으로 죽은 사육신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사실 안타까운 거 전에 1447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수십 년간 10년 넘게 이미 자기들의 의상을 다 쌓아놓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계유정난에서 죽었다. 뭐 김종서, 이연노, 안평대군이 뭐 계유정난에서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몽유도 원도가 그려진 1447년 시점에 이 사람들의 나이가 안평대군은 33, 그 다음에 이연노는 그보다 더 많았을 테고 한 40 가까이 됐을 테고 김종서는 뭐 한 68살 이 정도 됐으니까 이미 어떤 업적을 그리고 이제 성취한 후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단종 복위 운동으로 죽은 사육신 같은 경우도 박연도 유배를 가요. 박연은 거의 이제 뭐 박연 아들이 찬시 찬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복위 운동에서 사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산문, 그다음 박팽년, 이계 같은 경우도 당시 죽을 때에 이미 39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나이로는 자기의 업적을 다 쌓은 사람이 죽은 거죠. 완전히 탑병아리 그 살인에서 집현전 초반의 어떤 뭐 상황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입지적으로는 중견 관료 위치인 거죠. 그 사람들이 더 살았으면 더 훌륭한 업적을 더 남겼을 텐데 어쨌든 안타깝게 그렇게 죽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 죽은 사람들. 이제, 신숙주는 나중에 또 얘기하고, 이제 강석덕, 그 다음에 서거정에 대한 얘기를 조선전기 문화사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일단 강석덕은 1395년 출생이에요. 그리고 강석덕과 안평대군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시몬이 이제 태종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시몬의 딸이 소현왕후, 쉽게 말하면 안평대군의 엄마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과 친척 관계다. 강석도도 어떻게 친척 관계는 족보를 보면은 친척 관계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강석덕의 아들이 있는데 강희안과 강희맹이 있는데 강희안이 거의 안평대군과 나이가 같아요. 그다음에 강희맹이 이제 1424년에 출생한 걸로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이 강희맹의 외조부, 그다음에 강희맹의 와이프가 순웅안 씨입니다. 순웅안 씨가 누구냐? 보통 지금 안견이 순웅안 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도화원의 화원으로서의
안견의 신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강희맹처럼 순응안 씨의 정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양반 계보로서의 만약에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지 그거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반인데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그건 조금. 그게 아니라 서울 출신인데 뭐 도화원 뭐 이렇게 됐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좀 상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거기 빼고. 어쨌든 강석덕 아들인 강희안과 강희맹. 근데 이제 강석덕이 세조 5년에 죽고, 그 다음에 한 4년, 5년 있다가 강희안도 죽어요. 빨리 죽는 거죠. 강석덕은 나이가 들어서 죽고, 강희안은 제법 일찍 죽고. 근데 강희맹이 상당히 오래 살아요. 어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강희맹의 아들이 우의정까지 지내고, 자손이 또 강희맹이 많다. 그래서 강석덕, 강희맹으로 이어지는 그 가계 구도가 상당히 연결이, 나중에 강희맹의 손녀가 DC의 집안에 출가를 하는데 유명한 기대승이라는 사람을 낳은 그런 또 가게가 형성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강석덕이 안평대군과 그런 그 친족 관계에 있었다라는 점 하나하고 강석덕과 강희안, 강희맹이 아, 이 시서화에 능했던 살인 중에 하나였다. 특히 강희안, 강희명이 그랬고. 그리고 안경과도 뭔가 순응한 시야도 연계가 조금 있는 그런 구조였다. 뭐 전혀 연결이 안 됐더라 하더라도 자기의 그 와이프가 이제 안 씨, 외조모가 안 씨면 뭐 안견이 뭐 어떤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중에 또 안견의 아들 안소희가 과거에 급제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 뭐 나름 안견의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찬시는 단순한 감상문이 아니다. 강석덕 그림의 철학적 의미를 구하고 동시대 분야와 교류하는 완성시키는 마지막을 감당했다. 어쨌든 조선쟁기 문화사에서 강석덕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다. 한식사문을 쓴 사람 중에서. 강석덕, 강희안, 또 이제 강희안의 그린 그림이 유명하고, 강희맹, 시서, 뭐 이런 쪽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서거정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서거정이 강희명보다는 한 4살 정도 위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다문은 문화 발전의 핵심 단위였다. 한시에 시작된 문화 다음 세대 그림 문화 기상으로 입사합니다. 조선 전기 우정 이건 뭔가 방해안의 정신을 그린 예술 모두 연수도 고사관수 방해안의 그림이 있었다는 건 삼절이 대가 주편전 지제학 양화소록 저자다. 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AI가 얘기한 거라서 그 강희안도 그림을 그렸으니까 보통 양반으로서 시선은 기본이니까 그림까지 플러스하면 뭐 3절로 인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만 더 그리면. 대부분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몽유도원들이 거대한 이상을 보다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였다. 참고로 강희안의 나이가 안평대군의 나이하고 같을 거예요. 그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석덕이 1395년생이니까 한 97년? 95년? 그러니까 23살 정도의 강희안을 낳은 거죠. 강석덕이. 음, 그렇습니다. 강희맹. 강희맹은 아주 대단한 사람. 일단 뭐 오래 살았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좌찬성, 사숙제지, 손담의 금양장록을 줬다. 이런 자료를 AI로 돌리면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의 실천적 확장, 여러 가지. 그리고 강희맹의 아들이 우의정까지 지낸다는 거. 관직생활 중 민담, 촌담회의, 그리고 농무 실질 기후현상, 금양장목까지 기록한 사람이다. 강희맹 역시도. 강희맹이 그림을 그렸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와 원의 서해의 강이안이 됐고, 강이명은 현실적 실용문학 농소를 썼다. 내면적 이상향, 개인적 철학 심화, 사회적 실천, 현실과 자연의 균형, 양화소록, 보사관수도 등이 있다. 양화소록은 뭔가? 금양감록, 현담회도 있다. 여기에 강석덕의 아들 강희안과 강희맹. 강희안과 강희맹은 사실상 서거정, 그 다음에 신숙주, 강희안은 신숙주하고 거의 뭐 나이가 비슷하다. 한 살 차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강희안은 좀 일찍 죽는 거죠. 세조 10년 정도에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희안은 일찍 죽고, 강희명은 오래 살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3절. 이 그림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이버에 있는 그림이라서 아마 그냥 AI가 갖다 쓴 것 같아요. 이 그림은 AI로 만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서거정은, 아, 조선 전기, 대표적인, 아, 문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서에 등한 사람입니다. 화는 모르겠는데. 육명의 왕을 섬기며 육적 반서를 두루 역임하고 그 문에 능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현찬 사업을 상당히 서거장이 많이 했고 그 가장 어렵던 집현전 학자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물론 집현전 학자에 한두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눈에 띄게 드러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서거정이 동문선을 이렇게 집성화하는 거죠. 동문성은. 그 역할도 상당히 큰 역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선전기 문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문화라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 그 다음에 이제 뭐 풍토, 뭐 생활, 뭐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조선 전기 이 조선 전체가 이제 양반 사회의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문선이라는 게 조선 문화의 데이트베이스, 조선 문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전, 뭐 최치원이라든지 고려 때의 어떤 문인이라든지 이런 걸 집대성한 아주 방대한 자료다. 공문선이. 그리고 경국대전은 뭐 걱정이고, 동국여지승야는 지리지, 동국통강, 동국통강?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네. 어쨌든 서거정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문학 법칙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걸 입증하는 건 한 명의 비명까지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거정은 또 서거정의 특이점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최항하고 매형매제 지간이고 그다음에 서거정의 엄마가 권근의 딸이다. 권근의 딸이다 하면 세종 때 공신 권근이 그 권남이 또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서거정과 최항 그리고 이제 권남 예, 연결이 되는 어떤 매칭 포인트가 있다. 근데 서거정은 상당히 아, 똑똑한 사람이었다. 똑똑하기보다는 이런 글에 능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동문성과 같은 그런 걸 편찬을 한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좋아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몽이도원도 동아시아 문화 교류. 이거 일본 학예사 소설 속의 일본 학예사 입장에서의 이야기인데 명나라의 동아시아의 어떤 산수화를 포함해서 당시 기준으로 조선전기 명나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은 좀 다르죠 얘기가. 아, 이때 조선전기의 일본은 전국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센카쿠 시대. 그러니까 다이묘들의 그 치고받고 하는 그 시대였던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 이 당시에는 세종 때 통신사가 이렇게 신숙주가 일본에 가서 또 해동제국기도 쓰는 교류 관계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농유도 원도라는 그 화풍도 교류할 수 있는 시서화가 교류가 되는 구조죠. 신숙주가 일본에 가서 했던 그 당시에 했던 영향도 있을 테고 또 뻔질나게 명나라 사신도 왔다 갔다 했고 조선에서도 사신이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특이점은 세종 초반에 이 영락제가 정권을 잡아가면서 그 대단한 정허에 이제 그 선단을 꾸려가지고 가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의 시각적 문화정치사, 명나라 역동사, 이성, 박희, 뭐 이렇게 조선, 안견, 화풍, 그림, 일본, 단결화 상경, 일본에 대한 부분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나중에 한번 들춰보는 걸로 하고, 조선전기 르네상스의 구조, 서사, 안평대 이상, 꿈, 21명의 집단 구성, 그 다음에 강씨 가문과 서거정의 지경, 거기에 이제 신숙주의 어떤 그 능력? 신숙주가 한 일이 워낙 많으니까 신숙주를 빠뜨릴 수가 없죠. 그 외에 또 누가 있냐? 음, 산시찬문을 쓴 사람 중에 최항도 있고, 그리고, 어,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네요. 여러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국가적 문화 항공기를 이루었다. 그 봉이도원도와 21명의 산시찬문. 그리고 안평대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봉이도원도를 통해서 어쨌든 뭐 반역을 도모해서 죽었건 아니면 그냥 덤탱이를 씻어서 죽었건 간에 안평대군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진 어떤 그 시서화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평대군을 이렇게 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서화 중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이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연양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연이.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얼마 되지 않아 죽는데 문화의 거두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안평대군한테. 그럼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안평대군을 문화의 거두로 표현할 정도면 안평대군의 그 시서화에 관한 역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소설적인 소원학에다가 그냥 그 켈리대에서 온 학예사 가상 인물인데 문화재는 국경은 그런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몽이도 온도가 일본에 있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어쨌든 찬시 찬문이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한국에 3회 정도 전시할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몽이도원도 영인본, 그 다음에 그 안에 실린 찬시 찬문에 대한 도록이 있어요. 도록이 있는데 그 도록을 이제 시조사랑님이 공개를 해놔서 조금 내용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강석구처럼 이 찬시 찬문을 쓴 안평대군 포함 21명의 친필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서지학적으로 보면 그 종이가 그대로 그 글을 쓴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에 대한 보증 같은 게 필요하다. 소설적 구성으로는 그 보증을 이제 강철민 학예사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참여해서 한다라는 그 이야기로 좀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